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계속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운동이 과연 필요한가? 운동 안 해도 되나요, 진짜? 그러면 제가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겸손 쌤이 다이어트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던 게 뭐던가요? 뭐 적게 먹고 운동하고. 운동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러세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그로 끌기 너무 좋다. 야, 오늘 욕 엄청 먹을 거 각오하고 제가 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아니면 또 보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운동 안 해도 된다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일기 다이어트 때 제가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식단으로만 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굳이 하실 이유는 없죠. 네. 그리고 오히려 운동에 역효과가 나실 수가 있어요. 역효과라는 게 직접적인 역효과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아주 뚱뚱한 몸이 운동을 하려고 뭐 이 러닝머신을 하다가도 무릎을 삐끗하실 수도 있고, 뭐 뛴다고 막 하시다가 발목을 삐끗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다칠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먹는 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까지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헬스장이나 아니면 운동장에 나가서 계속 운동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꼭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는 것만 줄이는 걸로도 충분히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내가 먹는 열량보다 내가 소모하는 열량이 많을 때 이제 그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적게 먹으면 그만큼 소모량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섭취량이 줄어드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운동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겸손쌤도 느끼시겠지만 바쁜 직장인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운동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진짜. 집에 가서 또 가정이 있으신 분들 또 집에 가서 또 애 봐야 되고. 그렇죠.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애들이랑 노는 것도 운동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운동을 할 시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억지로 2시간, 3시간 했을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그래봤자 500kcal 정도. 네. 진짜 얼마 안 되네. 네,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누적 효과가 생기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제가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하루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뭐 이렇게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 보존이 요요 현상을 방지해 준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근소시에 일어나면 오히려 나중에 더 요요가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요 현상에 관한 직접적인 관한 부분은 근육량 보존보다는 오히려 식단에 많이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갑자기 또 늘어나게 되면 요요 현상은 올 수밖에 없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먹는 양이 많은 그러면 이제 근육 대지가 되는구나. 벌크업을 하고 되고 이제 벌크업이 잘못되면 살크업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저희 부분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요 현상의 직접적인 부분은 식단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물론 올리기 위해서는 근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운동이 다인 것처럼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식단을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운동과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셨을 때가 베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운동이 반드시 다이어트에 하실 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운동이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갑자기 또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운동을 그때까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고도 비만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식단 조절을 해서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체중이 줄인 다음에는 먹는 게 한정적으로 계속 줄여드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먹는 걸 먹더라도 안 빠지는 단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활동 소모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이 그때부터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일단 초기에는 운동보다는 식사량을 줄여서 그렇죠. 칼로리를 조절을 해서 예. 체중을 감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정체기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 운동을 하셔라. 예, 그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주 이렇게 악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꼭 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가 아까도 제가 겸손님한테 여쭤봤던 게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운동. 근데 먹는 것도 줄어드는데 운동까지 해야 돼? 라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차츰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우선은 식사량 줄이는 거 하나부터 잘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거기에 훨씬 더 집중하자는 거죠. 예. 첫 단계를 넘어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예, 그렇죠. 그렇게 겸 선생님 정리. 원래 정리의 왕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운동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같은 몸무게일 때 체지방량이 많으신 분과 골격근량,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신 분을 봤을 때 근육이 많으신 분이 훨씬 날씬해져. 왜냐하면 이 지방하고 근육이 밀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살을 많이 뺐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그 이야기 많이 하시죠. 피부가 늘어진다. 예, 살을 많이 빼면 늘어지는 현상. 왜냐하면 그만큼 근육이 안 차올라서 빠진 지방을 채우지를 못해서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기간이 이렇게 빠지시고 나면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같은 속도로 계속 걷는 것보다는 약간 좀 뭐라 해야지 그 인터벌을 빨리 달리고 좀 약간 살살 이제 걷고 빨리 달리고 걷고 인터벌 운동 효과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운동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소를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소를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의 최대 심박수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것에 최대 심박수라고 그러는데 그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를 사용했을 때가 심박수가 그때가 가장 지방이 잘 연소될 때예요. 제가 그러면 예를 들면 40살이라 가정을 하면 220에서 40 빼면 180. 네, 180 곱하기 0.6 그다음에 0.8 하시면 그러면 100 정도 뭔가 심박수가 100에서 한 100 140 정도, 150 정도 사이 나오실 거예요. 그 사이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근데 내 심박수 어떻게 하나? 요즘에 이렇게 그렇게도 어플 또 이 워치 같은 거 착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것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닝머신에 이제 손잡이 보면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용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쉽게 일반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걸으실 때 주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강도, 그 다음에 보통 제가 말씀드린 강도는 약간 걸으시면서 숨이 약간 차서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제일 단계는 말도 할 수 없는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단계는 두 번째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좀 숨이 차서 조금 쉽지 않은 정도, 땀이 좀 적절하게 배어지는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빠르게 강도를 좀 주시는 게 낫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3분 정도 걸으셨다가 10분 정도 그렇게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뛰셨다가 다시 2분 정도 마무리 걸으시라. 그래서 바쁜 하루에 유산소를 한다고 30분, 40분 하지 마시고 그 정도 15분을 투자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상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원장님 저 필라테스 해야 돼요? 아니면 헬스장에 등록을 PT를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방에는 덤벨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목적성이 좀 다르죠. 운동의 목적이. 제가 체지방을 많이 태우고 싶다 하시면 결국에는 유산소로 가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칼로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제일 먼저 지방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유산소로 가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손실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연구가 근력 운동을 해서 허벅지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조금 근육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이제 장수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그래서 근력 운동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 근육이 있어야 오래 산다. 예, 근육이 있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절한 근육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적절하다는 표현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 적당이라는 표현인데 저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냐면 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유산소를 뭐 한 75분 이상 그리고 중강도 이상을 150분 이상 일주일에. 일주일에. 예, 깜짝 놀래. 하루에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사람. 예, 그렇게 해주시라 그러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예, 그렇게 나누시게 되면 뭐 5로 나누셔도 되고 7로 나누셔도 되고 그건 라이프 스타일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건강을 위한 운동이고 내가 진짜 좀 더 몸을 만들고 싶다, 체형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강한 운동, 강한 유산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저탄고지, 돈 없으면 고탄저지. 네. 김 선생 정리를 어. 체감입니다.